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과 단둘이 살고 있는 싱글맘입니다. 이젠 옛날 얘기라 남들 앞에서 웃으며 말할 수 있지만 저는 정말이지 1년에 왜 명절이 2번이나 있을까? 명절이 제일 싫었던 사람입니다. 며느리들이라면 명절 전부터 병을 앓잖아요. 명절 증후군. 세상의 모든 시어머니는 그딴 말도 안 되는 병이 어딨냐고 하겠지만 저 역시 심한 명절 증후군을 앓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몸이 아파 병원 진료까지 받았는데 그때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죠. 최근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나 봐요. 스트레스는 신경계에 이상을 주는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을 편하게 하세요. 라고 하셨는데 명절이 다가오는데 어떻게 마음을 편하게 하냐고요. 그리고 긴 명절 연휴를 보내면 몸과 마음이 너덜너덜해져서 몇 날 며칠을 또 끙끙 앓았는데 그때 남편하고도 많이 싸웠어요. 그래서인지 우리나라 부부가 명절이 지나고 나서 이혼하는 확률이 높다고 하는데 저는 10분 이해합니다. 아마 효자 남편을 둔 여자라면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만큼 저도 고부 갈등과 권위적인 시아버님의 갑질 속에 상처를 많이 받았었는데요. 그때마다 남편과 싸우고 이혼 문턱까지 갔다가 아들 얼굴 보고 유턴하기를 반복했어요. 제 전 남편도 마누라 귀한 줄은 모르고 자기 부모에게만 애틋한 호구 효자였거든요. 그런데 이 남자가 결혼 전부터 효자였다면 저도 할 말이 없는데 결혼 전엔 불효자나 다름없었어요. 결혼 전에는 집에서 차례상만 후딱 지내고 식구들 중에서 제일 먼저 상경하는 사람이었는데 저는 부모님이 서울 토박이라 명절이라고 시골에 내려가는 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차례 지내고 오전에 친인척들 인사를 마치면 그 이후는 쉬는 시간인데 그럴 때면 언제 왔는지 남편이 도착했다며 저한테 나오라고 했어요. 참고로 전 남편의 본가는 경주입니다. 그리고 전 남편은 대중교통은 사람들 많고 표 예매하기도 어렵다며 자기 차로 움직이는데요. 식구들 중에 가장 늦게 내려가서 가장 빨리 올라오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명절 전날 오밤중에 도착해서 아침에 일어나 차례 지내고 아침 먹고 출발하면 늦는다고 밥도 안 먹고 올라오는 사람이었다니까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당신 아들이 그런다는 걸 알고 새벽부터 당신 아들 차에 이것저것 명절 음식을 미리 실어놨는데 그렇게 누구보다 짧게 명절을 새고 오던 남편이 결혼하고 아들을 낳은 후엔 둘도 없는 효자가 됐어요. 이건 무슨 마법도 아니고 자기 말로는 자식을 낳고 부모가 되니 자기 부모님 마음을 알게 되었고 뒤늦게나마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하는데 그럼 지가 할 것이지 꼭 저에게 자기 효도를 대신시켰어요. 엄마, 우리 왔어. 음식 벌써 시작한 거 아니지? 젊은 며느리도 있는데 엄마는 그냥 옆에서 쉬엄쉬엄 해. 엄마도 이제 슬슬 며느리한테 넘길 때도 됐지. 우리 엄마 그동안 고생 많았잖아. 저딴 식으로 말하며 마치 젊은 일손인 저 데려왔으니 저 써먹으라고 말하는 인간이었는데 저는 그때부터 입이 대빨 나왔어요. 시아버님 역시 명절에는 그저 친척들 오면 먹고 즐기는 날로 알고 있었는데 걸핏하면 어이 여기 술상 내와라. 전이랑 주전부리 할 것 이것저것 챙겨와. 뭐야 고장 내온 게 이거밖에 없어? 아니 하루 종일 음식한다고 냄새 풍기더니 고작 한 게 이거야. 내가 진짜 친척들 보기 창피하구만. 저렇게 말하며 저에게 구박을 하시는데 진짜 신경질이 났어요. 참고로 제 전 시댁은 아들이 한 명이라 며느리는 저 혼자였는데요. 저랑 동갑인 시누이가 있었지만 시누는 꼼짝도 하지 않고
지 아빠 옆에 찰싹 붙어 술이나 퍼먹는 여우였어요. 그러다 저녁 시간이 되면 친구 만난다, 남친 만난다, 나가서 놀았는데 시부모님은 뭐라고 하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름 꾀를 내서 아가씨가 설거지 한 번만 해주면 안 돼요? 나는 오늘 상도 10번 넘게 차리고 치우고 했는데 너무 힘들어서요. 아가씨가 설거지 해주면 내가 여기 금방 치우고 빨리 쉴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될까요? 라고 말해본 적이 있었는데 신우는 당황하고 시어머님이 펄쩍 뜨며 얘, 뭘 이딴 걸 얘를 시키니? 시집 가면 앞으로 주구장창할 텐데. 너도 진짜 너무한다. 이거 얼마나 된다고 하나밖에 없는 신우를 부려먹으려고 해. 그냥 네가 쉬엄쉬엄 하면 되잖아. 원래 며느리는 이런 거 하는 거다. 저를 아주 못돼 처먹은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그럼 그때라도 제 편을 들어주거나 아님 자기가 하겠다고 나서야 할 남편은 간도 크게 저한테 하지 말라고 고개를 흔들며 눈치를 줬는데 딱 그렇게 딱 10년 가까이 하니까 병이 났어요. 명절만 갔다 왔다 하면 여지없이 우울하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둥 증후군에 시달렸는데 그러면 남편이 저에게 심보도 고약한 나쁜 며느리라며 저를 긁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명절 전에 대판 싸우고 남편만 시댁에 내려간 적이 있었는데 완전 천국이었어요. 명절 음식 그딴 거 먹고 싶지도 않았고 라면에 김치만 먹어도 그렇게 꿀 마실 수가 없었는데 그때 괜시리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살려고 결혼한 게 아닌데 나는 사랑하는 남자랑 살려고 결혼을 했나? 시댁 종노릇을 하려고 결혼을 했나? 헷갈릴 지경이었는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 1년에 2번이나 있는 명절이 너무 싫었어요. 저는 결혼하고 가장 빨리 내려가서 가장 늦게 올라가는 사람이 되었는데 저도 친정이 있고 가고 싶잖아요. 하지만 시부모님은 차 막히면 당신 아들 힘들다며 못 가게 하셨어요. 심지어 이런 말도 하셨는데요. 그냥 명절 뒤에 하루 더 휴가 내서 그때 느긋하게 점심 먹고 올라가라. 뭐 하러 길을 쓰고 힘들게 가니? 다 니들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차 안에서 시간 버리고 힘들고 나도 니들 도착했다는 전화 오기까지 한시도 가만히 못 있는다. 이렇게 말하며 남편과 제가 휴가를 하루 더 내서 남들보다 하루 늦게 돌아가길 바라셨는데 제가 미쳤나요? 저는 길을 쓰고 집에 간다고 해요. 길바닥에서 20시간을 있어야 한다고 해도 시댁보다는 낫죠. 그리고 남편과도 왜 나는 명절에 친정도 못 가냐고 싸우기도 엄청 싸웠는데 그땐 제가 운전도 못하니 차표도 없고 친정에 갈 수 있는 수단이 없었어요. 그래서 시댁 화장실에서 혼자 울기도 많이 울었는데 화장실 문 밖에는 자기들끼리 좋다고 깔깔거리는 소리가 제 숨통을 조이는 듯 했죠. 이쯤 얘기하면 그걸 왜 참고 살아? 그딴 남편이랑 시댁은 진작에 버렸어야지. 라고 생각하실 텐데 저도 그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으나 그러지 못했어요. 대신 1년에 명절 2번 말고는 절대 시댁에 가지 않았는데요. 이번에 휴가 붙이면 4일 정도 쉴 수 있는데 우리 진우 데리고 경주집 갔다 올까? 아니, 싫어. 명절이면 또 가야 하는데 뭐하러 가? 가고 싶으면 자기가 진우 데리고 갔다 와. 나는 그럼 오히려 좋지. 에이, 그래도 어떻게 그러냐? 며느리도 없이 나만 가라고? 괜히 동네에 이상한 소문 나. 그럼 그 소문 무섭다고 나 너로 자기 집에 같이 가자는 거야? 자기는 가면 부모님 얼굴 보고 편하게 쉬다 오는 건지 모르겠지만 난 시댁 문 들어서는 순간 휴가 아니야. 밥 차려야지. 시부모님 비위 맞춰야지. 당신 아버지 잔소리 들어야지. 무슨 비약을 그렇게 하냐? 누가 들으면 우리 부모님이 자기 시집살이 엄청 시키는 줄 알겠다. 맞아. 그럼 여태 그걸 몰랐다는 거야?
요즘 세상에 나처럼 사는 며느리가 어딨냐고. 이렇게 시댁에 가자는 말이 나오면 저는 쌈딱이 되곤 했는데, 그래서 남편이 명절 이외에는 자기 집 가자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공평하게 친정에 가서 쉬고 오고 싶어도 남편한테 같이 가자고 하지 않았는데요. 저는 소문 따위 신경 쓰지 않거든요. 그리고 남편 달고 가봤자 저처럼 남편이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듣기 싫은 잔소리를 듣는 것도 아니니 사위 대접 받는 꼴 보기 싫어 일부러 안 데려가곤 했는데, 그럼 또 사위 대접 받고 싶어서 길을 쓰고 저희 집에 가는 남편이었어요. 그나마 저희 부모님한테는 싹싹하게 잘하는 편이라 그거 하나 보고 참고 살았는데, 저는 친정에 자주 가는 딸이었죠. 그 정도는 해야 공평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살다 보니 10년이 훌쩍 지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절은 명절이라고 싫었는데요. 그러다 오랜 남의 집살이 끝에 내 집 마련에 성공했어요. 확률적으로 서울 외곽 경기도권은 청약 당첨의 확률이 높고, 제가 여러 번 도전한 끝에 청약 당첨이 됐는데요. 남편 월급 제 월급 한 푼 한 푼 모아 1억 정도 대출 끼고 대단지 신축 아파트 입성에 성공했어요. 그날은 진짜 천하의 왼수 같은 미운 남편도 같이 고생한 동지처럼 느껴졌는데, 조금 오바를 떨면 우리가 해냈다는 성취감에 하늘을 날 것만 같았어요. 부부 둘이 살 때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아이를 키우려니 내 집이 없다는 게 그렇게 아들한테 미안했거든요.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집들이를 했어요. 저희 부모님이 거리상 시댁보다는 가까웠기 때문에 먼저 오셨고, 저희 아빠가 저희 남편한테 축하 인사와 수고했다는 말을 하셨는데, 남편 어깨가 으쓱하는 게 뒤에서 보였어요. 그땐 그래도 내 남편이라도 그 모습도 좋게 보였는데, 우리 둘이 노력해서 장만한 집인 만큼 명의도 공동명의로 했죠. 그땐 저희 친정엄마의 조언도 있었는데, 여자도 어느 정도는 권리를 가져야 나중에 억울하거나 무시당하는 일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엄마의 조언은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제 인생을 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 저희 친정 식구들과 화기애애한 집들이를 끝내고 그 뒤부터가 문제였어요. 정확히 일주일 뒤에 시부모님과 신우가 경주에서 올라왔는데 정말 집 구석구석을 살펴보시더라고요. 마치 당신들이 살 집이라는 식으로 세세하게 봤는데, 일단 거실이 커서 마음에 든다며 여기서 제사나 차례를 지내면 딱 좋겠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놀란 마음에 네? 제사랑 차례를 왜 저희 거실에서 지내요? 라고 물었는데 시어머님이 농담이라며 어색하게 웃고 지나갔어요. 하지만 저는 정말 그 말 자체가 소름이었고 진짜로 시어머님이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실까봐 무서웠는데 분위기가 무르익어갈 즈음 술에 약간 취한 시어머니가 그러시더군요. 다 좋은데 왜 공동명의로 집을 했냐고요. 어머니, 그야 저도 노력한 게 있으니까요. 요즘 맞벌이 부부들은 전부 공동명의 해요. 그래도 그렇지. 남자가 가장이고 세대주인데 공동이 어딨어? 요즘 젊은 애들은 공평한 거 좋아하지만 결혼하면 서열이 있는 거지. 엄마, 다 끝난 거 가지고 왜 또 그래? 진우 엄마가 그렇게 하면 힘 빠진다고 그랬잖아. 그리고 솔직히 이 사람이 아끼고 모으고 해서 이 집 산 건 맞는데 내가 홀랑 명의 다 가져가면 억울하지 않겠어? 나중에 지수가 저 사람 입장이 된다고 생각해봐. 그때도 엄마 사위한테 명의 다 해줄 수 있어? 뭐야? 너는 아무것도 모르면 가만히 있지? 이 분위기에 네가 왜 나서? 그니까 오빠는 바보야. 거기서 내 얘기를 왜 하냐? 어머니, 저는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럼 제가 한 노력은 뭐가 되는 거예요? 아, 알았다. 내가 괜히 말을 꺼냈지. 네가 한 노력이 뭐가 되긴.
원래 여자들 하는 일은 티가 안 나는 거야. 현명한 여자일수록 조용히 희생한다. 근데요, 저는 희생하기 싫어요. 왜 여자면 조용히 희생해야 해요? 지금은 그렇게 살면 바보예요. 어머니도 딸 가진 부모신데 아가씨가 그렇게 살길 바라진 않잖아요. 그만해. 애들 좋은 날 뭐하러 그 얘긴 또 꺼내서 기분 망치게 해. 이미 끝날 일이고 지들이 그렇게 한다고 하니 우리 상관할 일 아니야. 그래요. 누가 뭐래요? 이렇게 냉탕과 온탕을 오가며 시댁 집들이는 저에게 찝찝함을 남긴 시간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며느리다 보니 시댁 집들이는 편하지 않았어요. 게다가 시댁은 멀어서 하룻밤 주무시고 가셔야 했는데 시어머니가 집에 가고 싶지 않다시며 며칠 더 있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땐 정말이지 표정 관리가 어렵더라고요. 진짜 싫었거든요. 내 집에서 시어머니 시집살이라니 그것만은 절대 하고 싶지 않아서 앞에서 헤헤 웃고 있는 남편 옆구리만 신나게 쑤셨는데 다행히 시아버님의 핀잔에 시어머니와 시누는 경주 집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우리 집과 새 동네에 적응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데요. 다들 첫 입주다 보니 옆에 위아래 이웃끼리 친밀하게 지내게 되었어요. 그중 옆집 예솔이네는 저희 아들과 동갑으로 더 각별하게 지내게 되었는데요. 저는 맞벌이를 하느라 출근을 하지만 예솔이 엄마는 전업주부라 흔쾌히 저희 아들까지 같이 봐주기를 자처했어요. 제가 미안해서 안 된다고 했지만 언니, 나는 오히려 진우가 우리 집에 있으면 더 편해. 예솔이가 놀자고 나한테 보채지도 않고 나는 애들 간식만 챙겨주면 되니까. 얼마나 좋은데. 어차피 진우도 언니랑 형부 올 때까지 혼자 놀아야 하잖아. 라며 말해주니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주말이면 저희 부부가 옆집 예솔이까지 데리고 영화관도 가고 키즈 카페도 다니면서 품앗이 육아를 했는데 그렇게 상부상조하는 이유까지 있으니 우리 집이 더 천국 같았어요. 그러다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남편이 간만에 밖에서 데이트하자고 퇴근 후 만나자고 했는데요. 별일이네. 데이트를 다 하자고 하고 나 몰래 뭐 사고 쳤냐? 사고는 무슨. 이제 우리 집도 샀는데 가끔 이런 시간도 보내면서 즐겨야지. 우리 아들은 예솔이네 있는 거지? 예솔이 엄마한테 우리 데이트하고 들어간다고 얘기했어? 하긴 했는데 그래도 너무 늦으면 민폐니까 밥만 먹고 얼른 들어가자. 에이, 모처럼 데이트인데 술도 한잔 해야지. 내가 진짜 분위기 좋은 와인바 찾아놨단 말이야. 우리 나온 김에 거기 갔다 가자. 예솔이 엄마한테는 주말에 우리가 예솔이 데리고 놀이동산 다녀온다고 해. 그날은 이상하게 남편이 한껏 기분을 내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고맙게도 예솔이 엄마가 오랜만에 하는 데이트이니만큼 마음껏 하고 오라고 배려해줬는데 그 덕에 우리 부부는 거진 7, 8년 만에 연애 때처럼 데이트를 즐겼죠. 그리고 다시 옛날로 돌아간 것 같아서 저도 남편도 마음이 들떴는데 저는 순수하게 그 시간을 즐겼지만 남편은 아니었어요. 애당초 저한테 데이트를 하자고 한 것도 사실은 꿍꿍이가 있었던 건데 남편이 드디어 그 검은 속마음을 털어놓더라고요. 저기 있잖아. 우리 오늘 데이트 즐거웠지? 모처럼 이렇게 우리 둘만 나와서 노니까 옛날 생각도 나고 좋네. 우리 종종 이렇게 하자. 그래. 그리고 나 할 말 있는데. 할 말? 그게 뭔데? 정말 나 몰래 사고 쳤니? 아니라니까. 그게 뭐냐면 이제 집도 샀고 매년 명절마다 차 막히는 것도 싫어서 앞으로 명절은 우리 집에서 하면 어때? 우리 엄마는 괜찮다고 했는데. 뭐? 지금 그게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야. 왜 우리 집에서 명절을 보내? 그럼 나는?
어차피 자기는 경주 집에 가나 우리 집에 있으나 똑같잖아. 오히려 내려가고 올라오는 시간 없으니 더 편하지. 우리 엄마가 명절 준비하는 재료값은 챙겨준대. 지금 이미 둘 다 그렇게 하자고 하고 나한테 통보하는 거지? 무슨 이런 개떡 같은 경우가 있어. 이러려고 데이트하자고 했구만. 됐어. 꿈도 꾸지 마. 명절 연휴를 우리 집에서 다 보낸다고? 그럼 그 식구들 챙기는 거며 청소는 어떻게 하라고? 그리고 명절 연휴 끝났는데도 안 가신다고 하면 그땐 어떡해? 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우리 식구들이 그렇게 경우가 없는 줄 알아? 그리고 어차피 우리는 경주 집에 가도 연휴 내내 있었는데 이왕이면 내 집에 있는 게 편하지. 편한 건 당신이지. 귀성길 운전 안 하려고 그딴 생각을 한 거야? 아니지. 집 들일 때 우리 집 거실 넓다고 하시더니 어머님이 그러자고 하셨어? 야, 진짜 너 이럴 거야? 내가 그러고 싶다고 했어. 집도 샀고 이제부턴 효도하고 싶어서. 자식이 부모한테 효도하고 싶어 그런다는데 다른 이유가 필요해? 효도 좋아하네. 저는 남편의 말에 좋았던 기분은 싹 날아가고 어이가 없어 그야말로 자리를 박차고 와인바를 나왔어요. 그리고 뒤쫓아오는 남편한테 나랑 이혼하고 싶으면 어디 한번 해보라고 강한 반대 의사를 밝혔는데요. 남편은 이미 자기네 식구들이랑 그렇게 말이 되었다며 물을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순전히 상의나 의논 같은 게 아니라 통보였는데 세상 어느 여자가 기분이 좋겠냐고요. 그래서 나는 동의한 적도 없고 나도 우리 집의 절반에는 권리가 있기에 그러기만 해보라고 했는데 남편도 계속 효도 어쩌고 하면서 그게 저한테 따지고 보면 좋은 거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삑삑했죠. 결국 그 일로 저희 부부는 보름 넘게 말도 하지 않고 조용한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니 제가 버텨봤자 시부모님은 돌아오는 명절에 올라올 생각 같았는데 명절을 2주 정도 남겨두고 시어머니가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나다. 올라갈 때 뭘 가져가면 좋을까? 차례 지낼 잭이랑 과일은 여기서 사갈게. 서울은 비싸기만 하고 과일도 별로잖아. 그 밖에는 네가 준비할 거지? 아, 네 시아버지 허리 안 좋으니까 이불은 신경 좀 써라. 특히 밑에 까는 요는 푹신한 걸로 준비해. 이제 명절마다 갈 건데 우리 쓰게 좋은 놈으로 하나 장만해라. 그럼 너도 나도 준비 잘해서 우리 명절 연휴 첫날 보자. 나는 한 이틀 전에 올라갈까봐 네 시아버지가 차 막힌다고 일찍 가자고 하는구나. 시어머니는 저 말을 하면서 무슨 여행이라도 가는 사람처럼 신나하셨어요. 그에 반면 저는 죽을 맛이었는데 새 집에 기름 냄새 배이는 것도 싫고 명절 연휴 이틀 전에 올라오시면 도대체 얼마나 있다가 가신다는 건지 그 긴 시간 시부모님과 있을 생각을 하니 마음에 돌을 얹은 것처럼 내내 신기가 불편했어요. 그리고 시부모님이 올라오실 날이 다가올수록 저는 남편과 서로 으르렁거리며 싸우게 되었는데 도저히 이렇게는 안 될 것 같아서 남편한테 저도 상의 아닌 통보를 했죠.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니까요. 자기 마음대로 명절 우리 집에서 보내는 거니까 나도 내 마음대로 명절은 친정 가서 보낼래. 전에 효도하고 싶다고 했지?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우리 부모님 귀한 자식인데 이참에 우리는 명절마다 각자 부모한테 효도하는 자식이 되자. 자기 효도하는데 내가 이용당할 이유는 없잖아. 어머님이 명절 연휴 이틀 전에 오신다고 했으니까 나도 이틀 전부터 진우 데리고 친정에서 출퇴근할게. 당신 부모님 내려가면 연락해. 아, 나 오기 전에 집 싹 치워놓는 거 잊지 말고. 뭐? 그럼 명절을 각자 보내자는 거야? 이게 무슨 콩가루 집안도 아니고 말이 되는 소리래. 이게 말이 안 돼? 그럼 나랑 상의도 없이 앞으로 명절을 우리 집에서 보내겠다는 소리는 말이 되고?
피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니까 그냥 해. 아니면 자기가 먼저 수습하든가. 싫어. 어차피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면 우리 집이 큰 집이야. 몇 년 뒤에 할 거 그냥 당겨서 하자는 건데 뭐가 나빠? 우리 엄마도 새 집에서 편하게 명절 보내고 싶다고 했어. 그래서 나더러 희생하라고? 내려가서 음식 하나 여기서 음식 하나 똑같은데 자기야말로 그깟 걸로 왜 그러냐? 그깟 거? 당신이 놓치고 있는 게 있는데 내가 그걸 좋아서 하는 것 같아? 억지로 끌려가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였어. 이번 기회에 그깟 거 좀 당신이 해봐. 직접 해보고 다시 얘기하라고. 그리고 그 긴 명절 동안 당신 식구들 와서 먹고 마시고 그 설거지랑 청소 생각은 해봤어? 왜? 그것도 그깟 거 같지? 그래, 이참에 당신이 다 해. 뭐야? 청소하기 싫어서 이러는 거야? 자기 진짜 못됐다. 그렇게 우리 가족이 싫어? 그럼 좋겠니?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봐. 우리 엄마, 아빠, 내 동생까지 우리 집에 와서 언제 집에 갈지 기약도 없이 먹고 놀고 마시고 있다고 생각해보라고. 아니다. 이것도 비교가 안 되네. 나는 내내 밥하고 치우고 그거 다 해야 하는 건데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결혼 같은 건 하지 말 걸 그랬어. 자기 정말 말 다 했어? 그럼 나랑 결혼한 걸 후회한다는 소리야? 나는 여태 당신이 그런 마음인지 몰랐네.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누가 그렇게 말하면 쫄 줄 알아?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도 내심 제가 정말로 명절 연휴 내내 친정에 갈까봐 전전긍긍했어요. 물론 겉으로는 태어난 척 여유를 부렸지만 제가 남편이랑 같이 산 세월이 얼만데 그 정도는 알죠. 그리고는 저 보란 듯이 시어머님이 올라오신다고 연락을 했을 때 아이 데리고 친정으로 넘어갔는데요. 남편도 지가 한 말이 있으니 저를 잡지 못하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어찌 보면 명절 연휴 내내 음식 안 해도 되고 너무 좋잖아요. 그렇게 예고도 없이 친정에 갔고 친정 부모님은 많이 놀란 얼굴이었는데 제가 남편과 있었던 이야기를 하니 무슨 그런 일이 있었냐고 저희 부모님도 황당해하며 제 편을 들어주셨는데 일단 상의하지 않고 그런 큰일을 통보했다는 것에 저희 부모님도 사위한테 많이 실망하셨어요.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니 이러다가 제가 시부모님에게 크게 혼날까봐 저희 엄마는 신경을 많이 쓰는 눈치였는데 저는 그러면 그럴수록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오겠냐고 저도 명절에 편하게 지내고 싶다고 하니 네가 오죽하면 그러겠냐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희 친정엄마도 저희 친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시집살이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딸만큼은 당신처럼 살지 않길 바랬는데 저도 당신과 크게 다르지 않게 사는 것 같으니 속이 많이 상하신 듯 보였어요. 그리고 참 희한했던 건 친정엄마와 명절 음식을 하는데 하나도 힘들지 않고 오히려 재미있었는데요. 신기하더라고요. 물론 저는 시댁 가족들 사이에서는 그저 일하는 사람일 뿐 섞이지 못하고 헛돌았기 때문에 더 그랬을 것 같은데 동생까지 모여 식사도 하고 같이 TV도 보며 여유롭게 보내는 시간이 정말 좋았어요. 그에 반면 남편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은데 일단 시어머니가 저한테 전화를 엄청나게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그 전화들 받아봤자 무슨 얘기 하실지 뻔히 아는데 받고 싶지 않았고 남편이 싼 똥, 남편 혼자 치우라고 저는 전적으로 외면했는데 남편이 명절 당일 친정으로 왔어요. 자네가 여길 왜 왔나? 사돈분들은 그새 내려갔어? 아니요. 그럼 여길 왜 왔는데? 우리도 우리 딸한테 얘기는 대충 들었네. 어떻게 그런 중요한 일을 자네 혼자 결정을 해? 오죽하면 우리 애가 이런 초강수까지 뒀겠어. 물론 장모님 입장에서는 그러실 수 있는데요.
그래도 이번 일은 진우 엄마가 전적으로 잘못했어요. 과정이야 실수가 있었다고 치지만 며느리가 지켜야 할 도리가 있잖아요. 저희 부모님 지금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나셨어요. 진우 엄마가 전화도 안 받고 문자해도 답장도 없다면서 저희 부모님이 직접 오신다는 걸 겨우 말리고 제가 왔다니까요. 뭐? 지금 내 집에 와서 내 딸을 혼이라도 내시겠다는 건가? 이게 무슨? 내 딸이 무슨 잘못이 있어? 나는 뭐 여태 할 말이 없는 줄 알아. 남의 집 딸들은 명절 차례 지내면 다 보내주는데 왜 자네 부모는 내 딸을 안 보내는 거야? 나는 일단 그것부터 마음에 안 들었네. 그래도 자네한테 뭐라고 하진 않았어. 장인어른. 됐고 불만 있으면 직접 오시라고 해. 나는 자네가 명절마다 자네 집에서 명절 보내겠다고 하면 앞으로 내 딸은 명절마다 여기로 오라고 할 참이니까 당장 돌아가. 남의 집 귀한 딸 잡지 말고. 너무하십니다. 장인어른이 그러시니까 진우 엄마가 더 그러는 거예요. 장인어른도 저랑 같은 남자 입장이잖아요. 와이프가 가운데서 잘해주면 시끄러울 일이 없는데. 참, 주방에서 저 얘기를 듣는데 주먹이 불끈 쥐어졌어요. 내가 저딴 놈을 믿고 지금까지 살았다는 게 너무 짜증나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앞치마를 벗으려고 하는데 저희 엄마가 먼저 뒤집개를 들고 주방을 나가셨어요. 그리고 당장 나가. 어디서 뚫린 입으로 그딴 소리를 해. 자네 집이 그렇게 대단한가? 내 딸 혼자 죽어나면 시끄러울 일이 없다고? 자네 정말 이것밖에 안 되는 물건이었어? 정말 이혼이라도 당하고 싶은 거야? 라는 성난 저희 엄마 목소리가 들렸는데 그렇게 쫓겨난 남편은 명절 연휴가 일주일 넘게 지나도록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갔는데 남편은 저를 본체 만체하더군요.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했어요. 일단 사건은 일어났고 남편이 자기 뜻을 굽히지 않는다면 저 역시 물러날 생각이 없었는데 그동안 참고 산 세월이 있으니 저도 오기가 생겼어요. 그렇게 불편한 생활이 이어졌고 남편이 먼저 물었는데요. 저더러 다음 명절도 그렇게 할 거냐며 두 눈을 부라리더군요. 그렇게 하면 제가 무서워할 줄 알았을까요? 하지만 저는 이 좋은 걸 안 할 이유가 없다면서 앞으로 각자 부모님한테 효도하며 명절은 이렇게 보내자고 했는데 남편이 약이 바짝 올랐어요. 그리고 약이 오른 건 남편뿐만이 아니었는데요. 시어머니가 화가 단단히 나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한 번은 넘어야 하는 산이기에 그땐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평생 먹을 욕을 다 먹었는데 시어머니는 제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해하실 필요 없다고 저희 부부는 그렇게 합의했다고 얘기했는데 그 길로 시부모님에게 미운 털이 단단히 박혔어요. 10년이나 군소리 없던 며느리가 이렇게 나오니 더 많이 화가 나신 것 같았어요. 하지만 물은 이미 엎질러졌고 그 정도 각오도 없이 일을 벌린 건 아니었기에 저도 여기서 그만둘 생각이 없었는데요. 그러게 저를 너무 만만하게 본 그들이 잘못한 거죠. 그리고 참 신기한 게 그렇게 그들과 싸우기로 마음먹고 다음 명절에도 친정에 갈 생각을 하니까 명절 증후군 따위는 씻은 듯이 나았다는 거였는데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명절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무슨 근거로 지난 명절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다음 명절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듯 행동했는데 저는 보란듯이 콧노래까지 부르며 짐을 쌌죠. 그러자 남편이 불만 가득해서는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번 설에 또 처갓집에 가려는 거야? 미쳤어? 왜? 우리 앞으로 이렇게 하기로 한 거 아니었어? 나는 그런 줄 알았는데. 그 난리를 치고 또 그런다고? 당신이 그러고도 우리 집 며느리야? 며느리면 뭐? 시집가면 그 집 종노릇 해야 한다는 법이라도 있어?
무슨 소리야? 종이라니. 이제 자기도 우리 가족이지 않냐는 소리지. 가족 같은 소리 하네. 그럼 왜 가족의 나가시는 명절에 손 하나 까딱 안 해? 어머니도 며느리 보기 전에는 다 하셨을 텐데 왜 나한테만 명절 음식 미루시는 건데? 이게 무슨 가족이야. 갑자기 왜 그래? 여태 아무 소리 없이 했잖아. 착각하지 마. 내가 언제 아무 소리를 안 해? 나는 매번 명절에 힘들다고 했어. 도와달라고 했다고. 근데 그럴 때마다 무시한 건 당신이야. 내가 언제? 생사람 좀 잡지 마. 그래? 그럼 왜 우리 집에서 명절 보내기로 한 거 나랑 상의하지 않았는데? 자기 나한테 통보했잖아. 아니 그건 엄마가 그러고 싶다고 했고 나도 명절마다 운전하기 싫으니까 역기성하면 서로가 편한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 서로의 나는 없었잖아. 그래서 알려주는 거야. 가만히 있다고 만만한 호구가 아니라는 걸. 난 앞으로 예전처럼 명절 보낼 마음 없어. 그럼 이번 설에도 또 각자 보내자고? 그럼 우리 엄마 아빠는 진우 얼굴도 못 보고 그러라는 거야? 알겠어. 그럼 진우는 두고 갈게. 당신 말대로 진우는 당신의 장손인데 같이 조상님 차례 지내는 게 맞지. 미안. 내가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네. 그럼 이번 설에는 나만 가는 걸로 하자. 남편은 제 말에 답답한 듯 머리를 자기 손으로 움켜쥐었어요. 그리고 저는 아들아이까지 집에 두고 혼자 몸으로 룰루랄라 친정에 갔는데 나중에 아들아이한테 듣기로 남편이 그렇게 자기 부모 눈치를 보면서 음식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쩔쩔 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들아이 케어도 자신 없다면서 서로 미루는 통에 저희 아들이 꼬라지도 피웠다고 했는데 그 말을 듣는데 어찌나 고소하고 통쾌한지 몰랐네요.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부터 이렇게 할 걸 그랬다니까요. 그렇게 명절 2번을 보내니 약이 바짝 오른 남편과 시어머니가 불같이 저에게 화를 내며 더는 이렇게 못 산다고 약속이라도 한 듯 이럴 거면 이혼하라고 했는데 저는 냉큼 알겠다고 했어요. 사실 그 정도 각오는 이미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제가 그 생각까지는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제가 순순하게 이혼하겠다고 하자 많이 당황한 듯 아무 말도 못 하셨는데요. 아마도 이혼 얘기는 그냥 협박용 멘트였나 봐요. 저는 진심이었는데 말이죠. 그리고 그런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협박으로 이용하며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나마 아주 조금 있던 정남이가 뚝 떨어졌는데 어찌 보면 남들한테는 고작 그런 일로 이혼하냐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이건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알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걸 심각하게 겪어본 사람들은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절대 고작 그런 일이 아니거든요. 무엇보다 며느리는 당연히 부려먹어도 된다는 그 인식 자체가 저는 너무 싫었어요. 10년을 그걸 당하고 보니 가장 무서운 건 따로 있더라고요. 제가 거기에 익숙해져 가고 있었다는 거였죠. 명절 전엔 명절 증후군을 앓고 명절 동안은 쭉 노동에 감정노동까지 하고 명절이 지난 후에는 그 후유증으로 힘들었는데 너도 나도 명절이 싫다고 하니 며느리들한테 명절은 원래 그런 건 줄 알았어요. 하지만 분명 그건 잘못이잖아요. 게다가 이사하고 저의 뜻과는 상관없이 저희 집이 명절을 보내는 큰 집이 되었다는 사실이 저를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만들었는데 저는 그 후 아무런 미련도 없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이혼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정작 처음 말을 꺼낸 남편은 이혼할 생각이 없다며 말을 바꿨고 저는 이렇게 살 수 없으니 이혼하겠다고 밀어붙였는데 결국 합의 이혼이 되지 않아 소송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러자 남편은 자기는 이혼 사유 없고 또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며 버텼는데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했죠. 명절은 원래대로 경주 시댁에서 하고 명절은 각자 자기 집에 가는 걸로.
대신 생신이나 1년에 알아서 2번 정도는 같이 시댁에 가서 자고 오는 걸로 하자고 했는데 남편은 그때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어요. 자기가 장남인데 아들 노릇도 못하고 그게 뭐냐며 저더러 이기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이기적인 사람이 누군데. 그래서 거기서 물어봤네요. 도대체 그 집은 며느리 없을 때 어떻게 지냈냐고요. 우리 부모님이 시집 보낼 때 그 집 가서 뼈 빠지게 희생하라고 결혼 허락했겠냐며 저도 제 권리 찾고 싶다고 했는데 결국은 시간이 좀 오래 걸렸지만 제 뜻이 받아들여져서 이혼이 성립되었어요. 남편이 끝까지 저를 이해할 수 없다고 했거든요. 그러자 판사님이 이렇게는 정상적인 혼인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이혼 판결을 내리셨고 기여도에 따른 재산 분할을 하게 되었는데 저희 부부가 연봉은 서로 비슷했어요. 하지만 경제권을 제가 갖고 있었고 순전히 제 노력으로 아파트를 구입했다는 것이 증빙되어 6대 4의 비율로 제가 더 많은 재산을 가져오게 되었는데요. 며느리로서 10년 넘게 희생을 강요받은 점에 따른 위자료 1,000만 원과 아들 양육권까지 제가 가져오면서 남편은 매달 130만 원의 양육비까지 저에게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양육비 필요 없으니 그냥 지금 사는 집을 채무까지 포함해서 그대로 넘겨달라고 했고 남편은 그럴 수 없다고 버텼는데 그게 버틴다고 될 일이 아니었죠. 저는 지금까지 남편의 행태를 보아 지속적인 양육비 지급이 어려울 것을 우려해 일시납을 요청했어요. 거기에 위자료와 아이의 양육비 등을 다 합쳐 아파트에 대한 모든 권리를 제가 가져올 수 있도록 진행했는데요. 솔직히 저 혼자 벌어도 대출금 갚고 아이 키우는 건 문제 없었어요. 무엇보다 저희 아파트가 향후 얼마나 오를지 알 수 없었기에 저는 더 욕심이 났는데 그걸 남편도 모르지 않았죠. 그런데 그렇게 허무하게 아파트까지 저한테 뺏기게 될 줄은 몰랐던 남편은 크게 좌절했고 그제야 자기가 잘못했다며 제가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 이혼만은 하지 말자고 매달렸는데요. 제가 미쳤나요? 더러운 걸 한번 봤으면 됐지 뭐하러 힘든 길을 돌아서 가겠어요. 그래서 저는 어림도 없고 절대 싫다고 했네요. 어차피 시부모님과 신우는 저를 좋게 보지 않을 거고 또 다른 문제를 만들기 전에 이렇게 정리하는 게 그나마 낫다고 하면서 남편한테 포기하라고 했는데 무슨 악어의 눈물인지 남편이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내가 자기랑 우리 아들 없이 어떻게 살아. 그래, 내가 잠깐 미쳤었어. 나 처음부터 이러지 않았잖아. 내가 언제부터 효자였다고. 그러지 말고 나 딱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집 사고 너무 신나서 정신이 나갔었어. 우리 가족들한테 자랑하고 싶었거든. 자랑? 그래, 할 수 있지. 근데 자기 자랑하겠다고 나를 무시하면 돼? 나 없이 못 산다며. 근데 왜 그렇게 행동했어? 내가 만만한 거였잖아. 그러니 당신 가족들도 나를 공짜로 부려먹을 수 있는 일손인 줄 알고. 난 이제 절대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그리고 내 아들도 당신처럼 될까봐 더는 당신 같은 사람이랑 못 살겠어. 자기야, 제발. 제발이고 나발이고 깨끗하게 끝내자. 홀가분하게 새 출발해. 그리고 다시는 똑같은 실수는 하지 말고 혼자서 효도 실컷 하면 되잖아. 저는 남편한테 그렇게 말하고 남편만 살던 집에서 내보냈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아들이 소문 때문에 상처받는 일이 생길까봐 집을 전세로 돌려놓고 친정으로 들어왔는데요. 솔직히 처음엔 남편 흔적 때문에 아파트를 팔까도 생각했지만 너무 아까웠어요. 제가 부동산에 관심이 좀 많은데 더 두면 올랐으면 올랐지 손해볼 집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세를 주고 기다려볼 생각인데 아마도 그 집에 다시 들어가 다시 사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가격이 좋을 때 팔아서 더 좋은 집 가면 되죠.
그리고 이혼은 했지만 아들아이가 상처받지 않고 정서적으로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할 생각인데요. 아들은 절대 지 아빠처럼 되지 않도록 키울 거예요. 그리고 저는 효도를 바라지 않고 성인이 되는 순간 너는 너, 나는 나, 건강한 독립을 할 생각인데 그러기 위해서라도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건강 잘 챙겨 제 인생 즐기며 살 생각입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명절 때문에 전남편과 이혼했기에 명절만 오면 자동 반사처럼 지난 결혼 생활이 떠오르는데 왜 그땐 바보처럼 참고 살았나 몰라요. 물론 처음부터 시댁에 가는 걸 싫어하진 않았어요. 저 역시 사랑하는 사람의 부모고 가족이라 잘 보이고 싶었고 그들과 섞여 한 가족이고 싶었는데 그들은 가족이라고 하면서 저를 이용하고 희생만 시키려 할 뿐 저를 정말로 가족으로 품어주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제가 그걸 안 한다고 하니 괘씸하다며 저를 나쁜 사람으로 몰았는데 지금 생각해도 너무 화가 나요. 오히려 새 식구면 더 배려해주고 잘해줬어야 하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인과응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저라는 복덩이를 차버린 거죠. 그리고 현재는 아들과 알콩달콩 살며 지금의 생활에 만족하고 있는데 주변에서는 재혼을 권하기도 하지만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어떻게 빠져나온 시월드인데 또 며느리가 되고 싶지 않아요. 물론 좋은 시부모님과 좋은 시댁도 많겠지만 저는 지금의 생활에 더 집중하고 싶습니다. 나중에 아들이 다 크면 그때는 마음 맞는 남자친구라도 사귀어 보죠 뭐. 그리고 가끔 아직도 전 남편한테서 연락이 오곤 하는데요. 질척거린다기보다 저희 사이에 아들도 있고 하니 연락을 할 때가 있어요. 아이 사진도 보고 싶어 하면 제가 보내주고 서로 근황 정도는 물어보고 알려주는데 전 남편의 집에서도 재혼하라고 중매를 서고 난리가 나서 전 남편은 저랑 이혼하고 1년 만에 재혼했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도 고부 갈등으로 일방적인 이혼을 당했고 정신적으로 피폐해진 전 남편은 이제는 아무랑도 만나고 싶지 않다며 그저 저랑 친구처럼 지내며 저희 아들 크는 모습만 옆에서 지켜보고 싶다고 하는데 그때는 솔직히 좀 안쓰럽기도 했어요. 지금 느낀 그 깨달음을 조금 더 빨리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물은 이미 엎어졌고 저는 지금의 생활에 200% 만족하고 있으니 그냥 우리 부부로서의 인연은 여기까지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양육비도 일시급으로 받은 거라 더는 안 보고 싶은데 아들 애를 생각해서 둘이는 서로 보고 싶으면 볼 수 있게 해주려고요. 그리고 정신 못 차린 전 남편의 식구들이 모든 것이 자기들 때문이었음을 느끼는 날이 오길 바라는 바입니다. 뭐 결과적으로는 이혼이 제 인생을 오히려 좋게 변화시켜줘서 저는 너무 좋아요. 그리고 그런 안 좋은 기억이 있어 그런지 명절을 더 알차고 편하게 보내려고 하는데 아직도 명절이면 소가리를 하는 며느리에게 부디 좋은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변하는데 왜 구닥다리 구시대적 사고방식은 여전한 건지 저도 어쩌면 미래의 시어머니가 될 사람으로 의식 변화에 힘써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요즘이네요. 제가 소개하고 싶었던 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저도 제 얘기를 한 번쯤 허심탄회하게 써보고 싶었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같이 고민하고 공감하며 이 시간 함께 해주셨길 바라며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늘 몸도 마음도 건강 잘 챙기시고요. 서로 배려하고 존중받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